자, 9월 8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6,200달러, 약 한 300달러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 채널 라인, 이 구간의 아래 구간에서 계속 위치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한 번에 다시 한번 상단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확실하게 하지는 못하고 지금 이 상단 부분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 돌파 채널 라인의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우선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있는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약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면은 다 위험하다라는 거를 저번부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치가 좀 불안한 위치에 계속해서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는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382 구간이거든요. 이 382 구간에서 반등만 나와준다면 추세를 다시 한번 위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자리를 안 줍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밑으로 갑자기 떨어져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을 하면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할 때는 크게 자리를 안 줘요.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 갱신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밑으로 크게 빠지는 모습이 아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382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382 구간이 깨지면은 조금 그때부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가 가더라도 여기 구간이 깨지면 이제 618 구간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추세 반전을 시키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아예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또 올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382 구간만 이렇게 조정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랠리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구간들, 아까 말했던 겹치는 구간들이 있죠. 이 구간들이 안 깨지는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이제 9월 5일이었습니다. 9월 5일날 단타로 포지션 들어갔는데 일단 두 번 스로가 났었어요. 스로가 두 번이나 났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5464에 롱 예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기 롱 타점 두 번 다 스로 터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깨지면은 라인 보고 숏으로 가든지 아니면 버티면은 라인을 중요한 라인 지켜주면은 상승 오면 추격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25464에서 오늘 정리를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스로 터지는 거 아까워하시지 마시고요. 스로 안 잡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스로를 터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래서 스로 터진다라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또 다음 기회 노리고 해서 나중에 복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놓고 기도하는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좀 늘 움직이시는 그런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유가가 급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던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유가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CPI 안에 에너지 관련 이 부분이 많이 있죠. 실제로 여기 CPI 자료를 보면은 변동성이 컸던 부분이 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는 것도 여기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변동률을 보면 엄청 크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에너지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연준에서는 말했던 것처럼
헤드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코어 CPI,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제 초점을 맞추죠.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준은 코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 파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소은행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금리 인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준에서도 이렇게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잡는다고? 그러면 연체율 높아지고 또 이게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연준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결로 유지를 시키는 위주의 방향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배드 뉴스 이주 굿 뉴스가 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쓸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 연준에서 이번 미팅에서 이번 9월 미팅에서 금리 인상을 동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93%. 그리고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가 이제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은 일단 한번 지켜보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널 컨트님 자료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다른 국가들이 위기 맞이할 때는 인덱스가 급등하고 미국의 위기가 발생할 때는 인덱스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역대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이었고, 그리고 이 구간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산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달러 인덱스 여러분들께 한 번씩 보여드리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100% 디커플링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로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여기 보시면은 또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근데 보통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를 보이는 거고, 그러면 자산 시장에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100%막 완전 반대로 간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가 튼튼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가상자산의 시장은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 번에 또 조정이 들어가기는 갈 거거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때 반등을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면 뭐 유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널 상단 돌파 시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USDT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 꺾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지표 확인을 수시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보면은 갈색 고래가 한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CVD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고래가 이렇게 던졌을 때도 가격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없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갈색 고래, 그리고 약간의 이제 보라색 고래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큰 움직임은 갈색 고래 빼고는 잘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고래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고래의 움직임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전체적인 그냥 간단한 브리핑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뭐 지금은 솔직히 어느 한쪽 방향을 딱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표 보면서 주요 라인들 계속 체크하면서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주신다면은 그래도 횡보하는 기간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으로 다음 주 일정부터 또 중요 포인트, 관전 포인트들을 모두 다 잡아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